KMC 전산회계 1급 원가회계 기출문제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본 동영상은 교재가 없어도 보고 듣고 읽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해와 암기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계산의 특징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종합원가계산이란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입니다. 작업원가표, 개별 원가계산입니다. 주문 생산업종에 적합하다, 개별 원가계산입니다. 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집계한다, 개별 원가계산입니다. 이 완성품 환산량은 종합원가계산입니다. 종합원가계산은 물량 흐름을 파악하여 완성품 환산량을 구합니다.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에다가 기말 제공품 환산량을 더합니다. 기말 제공품 환산량, 이렇게 더한 게 완성품 환산량인데 여기까지는 평균법이고, 여기에서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을 차감하면 선입 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환산량, 여기까지는 평균법이고,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환산량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환산량, 여기까지 하게 되면 선입 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10번 다음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 중 정확도가 가장 높은 방법과 계산 방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조부문비 배부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인데,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엔 배부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배부하는 가장 간단한 배부 방법으로 신뢰도가 낮습니다. 단계배부법과 상호배부법은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에 다 배부합니다. 그러나 단계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합니다. 배부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직접배부법과 상호배부법의 절충 방법입니다. 상호배부법은 제조부문뿐만 아니라 보조부문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보조부문을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정확도나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법은 상호배부법, 다음은 단계배부법, 그리고 직접배부법입니다. 그래서 1번에 상호배부법이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고, 직접배부법은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1번 다음은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물리치료사 수험서 구입비 25,000원 어떤 원가를 의미하는가? 물리치료사 자격시험에 의해 관련 수험서를 25,000원에 구입하여 공부하다가 진로를 세무회계 분야로 변경하면서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수험서를 새로 구입하였다. 이럴 때 이 물리치료사 수험서는 어떤 원가냐? 이것은 매몰원가입니다. 매몰원가란 과거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미 발생된 원가로서 현재 이후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원가를 매몰원가라고 합니다. 물리치료사가 되려고 수험서를 사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적성이 안 맞아서 격리로 취업하려고 다시 전산세무에게 수험서를 구입했다 이거죠. 이럴 때 물리치료사 자격시험을 위한 관련 수험서는 회수도 안 되고 반품도 안 되고 이미 발생된 원가예요. 어쩔 수 없는 원가, 이것을 바로 우리는 매몰 원가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접 노무비는 기본 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틀렸습니다. 기본 원가는 직접 원가로서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직접 경비, 그래서 기본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가공비란 뭐냐 하면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용입니다. 그래서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입니다. 그래서 가공비에도 포함이 됩니다.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직접비와 간접비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이다. 맞습니다.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비고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비입니다. 제조 간접비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의 합이다. 맞습니다. 판매 활동과 일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로서 제조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비제조 원가인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9번 다음 자료를 보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직접 재료비 및 가공비 각각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 제공품 10,000단위 완성도 60%, 기말 제공품 20,000단위 완성도 40%, 단기 착수량 40,000단위, 완성품 수량 30,000단위. 직접 재료비는 공정 50%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완성품 환산량 산출 공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여기까지는 평균법입니다. 평균법이고,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이것은 선입선출법입니다. 지금 문제는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리고 직접 재료는 공정 50% 시점에서 전량 투입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말은 지금 완성도가 40%니까 단기 기말에는 재료가 투입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완성품 수량 30,000개 플러스 기말 0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재료는 100%입니다. 그래서 많이 됐고, 가공비는 완성품 수량 30,000 그리고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20,000 곱하기 0.4 빼기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10,000 곱하기 0.6 해서 32,000이 나왔습니다. 재료비는 전량 투입되면 완성도가 100%입니다. 그런데 기말은 완성도가 40%이기 때문에 아예 투입이 안 된 거고, 기초는 완성도가 60%이기 때문에 전량 투입됐습니다. 전량 투입됐기 때문에 완성도를 100%로 본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30,000 플러스 0 마이너스 10,000 이렇게 한 거고, 가공비는 각각의 완성도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0 플러스 20,000 곱하기 0.4 10,000 곱하기 0.6 해서 재료비는 20,000원, 가공비는 32,000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재고자산 계산 방법이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가 계산 방법과 수량 계산 방법입니다. 단가 계산 방법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개별법이 있고, 수량 계산 방법은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혼합법 요 세 가지는 수량 계산 방법이고 이동평균법은 단가 계산 방법입니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원재료의 사용액을 과소하게 계산한 경우 제조 원가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단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원재료 사용액을 과소하게 계산했다. 재료를 적게 계산을 하면 단기총 제조 원가가 과소 계산됩니다. 맞습니다. 단기총 제조 원가가 과소 계산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과소 계산됩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과소 계산되면 제품 매출 원가도 과소 계산됩니다. 모든 원가가 과소 계산되면 단기 순이익은 과대 계산됩니다. 과소가 아니고 과대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공장 건물의 재산세를 각 제품 제조 원가에 배부하는 가장 적합한 배부 기준은 무엇인가? 배부 기준은 인과관계를 근거로 합니다. 공장 건물 그러면 차지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부천 정상컴퓨터 전산회계 학원에서는 국비지원 내일배움 카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카드 취업 훈련, 근로자 카드 직능 훈련입니다. 평일반은 월수금으로 오후 7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이고 주말반은 토요일반, 일요일반으로 오후 1시에서 7시까지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좌 수강 안내입니다.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FAT 1급, 정규과정과 기출문제 풀이이며 정규과정 교재 파일은 제공합니다. 전과정 1개월에 7만원이고 2개월에 10만원입니다. 학원생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